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송이엄마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건데 오늘 시들무 처음으로 참여하시는 분이고요. 굉장히 많이 또 긴장을 하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귀신을 봐왔던 그런 경험담을 혼자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시청자분들께 한번 또 공유를 해보고 싶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인지는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송이 엄마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굉장히 용기를 많이 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 중에 한 부분이 뭐냐면, 네. 한번 이거 대답 한 번만 해주세요. 귀신을 내가 보고 살았다라는 것을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하셨을 때 좋은 반응이 있었어요? 아니요. 가족분들은요? 욕하시죠? 정신 차리라고. 네. 네가 약해서, 정신이 약해서 그런 것이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 채널이니까 이렇게 편하게 얘기하시는 것도 있는 거예요. 왜냐면 나만 그런 건 아니니까. 맞아요. 예, 근데 이게 사회에서는 웬만하면 아직은 하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아무리 돌비 공포 라디오가 좀 평주나 뭔가 일반 분들 중에서도 이런 분들이 있다라고 알려드렸어도 좀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건 어쩔 수가 없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오늘 그래도 편안하게 겪었던 이야기 들려주시면 될 것 같고요. 처음에 귀신을 어떻게 보셨냐부터 한번 가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빠르게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렛츠고! 길입니다. 송이 엄마요! 일단 이야기 시작에 앞서서 이야기들을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저희 집안 사정이나 제가 커왔던 환경들이나 저희 부모님들의 환경들이 이야기가 많이 이어질 텐데 들으시고 조금 부정적인 말씀이라든지 조금 안 좋게 해주시진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이 말씀을 하시는 거 보니까 자, 우리 시청자분들께 그래도 방어막을 한번 칠게요. 자, 시청자분들이 가끔 가족분들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들려주세요. 근데 그 가족분들이 모두가 화목한 가정은 아닐 수 있거든요. 그죠, 송이 엄마님? 네. 근데 송이 엄마님은 욕하실 수 있어. 내 부모님이고 내 가족이니까. 하지만 이게 남들이 비난하고 욕하면 그거는 저는 솔직히 패드립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선을 지켜서 이야기를 꼭 해주시는 걸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요. 네, 그러면 송이 엄마님 일단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 저는 어머님, 아버님 밑에서 태어나서 3살 때까지 부모님과 함께 지내왔는데 어머니가 3살 때까지 키워주셨는데요. 어머니가 저를 돌보시던 중 3살 때쯤 무렵에 스님께서 시주를 하러 오셨다고 하셨어요. 근데 그 스님께서 저희 때만 해도 산에서 시주를 받으러 오시거나 요런 스님들이 90년도였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으셨어요. 저희는 또 슈퍼라는 동네에 작은 가게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엄마가 뭐라도 이렇게 좀 드리고 있었는데 그 스님께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이 아이에게는 은이 굉장히 필요한 아이다. 항상 은을 몸에 지니게 하고 다녀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다 해요. 예? 거기서부터 이야기가 시작인데 그렇게 되면서 어머니의 시점에서 제가 들은 이야기예요. 제가 한 번은 어머니가 슈퍼다 보니 계산을 하고 이렇게 하는 사이에 제가 갑자기 사라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당연히 그때 기억이 없거든요. 왜냐면 그때 제가 만 2세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 그래서 어머니가 한참을 아버지한테 어머니가 혼낼까봐 노심초사하면서 저를 찾아다니셨는데 찾고 보니까 애가 아무렇지 않게 저쪽 건너편 아파트에 놀이터에 가가지고 막 놀고 있고 2살, 3살짜리가. 그렇게 해서 엄마가 여러 번 놀래시기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그거는 이제 예산 일로 시작되었고 또 5살 무렵부터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는 3살 때 이혼은 아닌데 이제 별거. 네, 그렇죠. 그렇게 지내게 되셨는데 저는 그러면서 할머니, 할아버지 밑에서 지내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유치원을 들어가는 5살이 되었고 외할머니가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근데 외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를 보고 싶다라고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아버지 입장에서는 저희 집도 그날이 제삿날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삿날에는 남의 집에 이렇게 뭐 문병을 가거나 요렇게 하는 건 좋지 않다라고 하셔서 그래서 가지 않고 다음날 가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할머니가 그 고비를 못 넘기시고 그날 돌아가시는 바람에 저는 그 다음날 유치원에 있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오셔서 저를 데리고 가시기에 저는 아무렇지 않게 따라갔는데 그곳이 장례식장이었던 거예요. 인생 5년 차에 처음으로 장례식장을 경험을 하고 거기서 저는 아무렇지 않게 뭐 수육을 주니까 이모 삼촌들이 막 이쁘다고 해주니까 수육도 먹고 머리도 따주고 할머니 영정사진도 보고 이러고 집에를 왔는데 그날 저녁에 저희가 다세대 주택에 살았어요. 그때 당시에 예전에 집들을 보시면 밑에는 알루미늄 철로 돼 있고 위에는 반투명 유리 아시죠? 아까 제가 보내드린 사진 그거 보여주시면 그 반투명 유리가 이렇게 있었어요. 제가 네. 집에 들어가서 할아버지와 할머니와 잠자리에 누워서 전설의 고향을 그때 당시 할아버지가 너무 애청하셔가지고 같이 시청을 하고 할아버지도 잠이 드시고 할머니도 잠이 드셔서 저 혼자 그날따라 유독 잠이 안 와가지고 누워만 있었는데 현관에서 나비 한 마리가 싹 날아 들어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지 하고 쫓아서 현관으로 나갔어요. 근데 저희 집 현관 안에 왜 할머니가 서 계신 거예요. 돌아가셨는데. 네, 분명히 영정사진을 봤는데 너무 소름이 끼쳤어요. 저는 그거를 어린 나이임에도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할머니가 저보고 안기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얼핏 듣기에도 그때 당시에도 죽은 사람이 안기라 했을 때 안기면 안 된다라는 거를 제가 들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서 맞아요. 네. 네, 무서워가지고 후다다닥 뛰쳐서 들어와가지고 얼른 친할머니를 깨웠어요. 네. 할머니를 깨웠는데 그때부터 헛게 막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헛게 보인다고 막 할머니를 깨우니까 뭐가 보이더냐 할머니가 그러길래 할머니 아까 할머니 있었고 그 할머니 뒤에 검은 물체가 2개가 둥둥 떠 있더라고요. 예. 반투명 유리 뒤쪽으로 그 뒤에 2개 둥둥 떠 있더라. 그래서 안기라고 했는데 내가 무서워서 지금 안 안기고 할머니한테 왔다 이랬는데 난리가 나고 그때부터 열이 나고 헛게 보이고 뱀들이 막 보이기 시작하면서 막 경련을 일으키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예.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오시고 급하게 새벽에 응급실을 갔는데 응급실 가서도 눕혔는데 발작을 막 해가지고 의사분들이 통제가 안 돼서 원인을 모르겠다고 예. 도저히 모르겠다 해서 다시 돌아와서 저희 어릴 때는 다들 시들무에서도 많이 나오신 이야기이긴 한데 무당 할머니들이 한 분들 동네마다 계셨던 것처럼 저희도 계셨었거든요. 그죠. 저희 동네 무당 할머니께서 오셔가지고 저한테 아버지가 장난감을 하나 사주시면서 저한테 뭐 이런 뭐 이불을 씌우고 뭐 이런 게 있을 수도 있는데 무서워하지 말라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때는 장난감에 눈이 멀어서 알겠다라고 했죠. 막상 진행을 했을 때 너무 무섭더라고요. 이불을 뒤집어 씌우고 불을 지피고 칼을 양쪽으로 해서 막 문 밖으로 집어 던지고 그렇게 칼날이 밖으로 향해야 되는지 여러 차례를 던지시더라고요. 부정치시는구나. 네, 뭐 그런 네. 것 같았어요. 여러 차례로 그렇게 계속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진행해서 됐다라고 하셔서 그 뒤로는 괜찮게 잘 지나갔었어요. 그 뒤부터 제가 영안이 트여서 헐. 그때부터 보신 거예요? 네, 그 어린 나이부터? 네, 맞습니다. 그때부터 튀어서 제가 또 그 다음 해에 유치원에서 고구마 캐기 체험을 가게 되었는데요. 예. 거기서 고구마 캐기를 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이상한 현상이 또 일어나게 됩니다. 이상한 게 또 몸에서 알 수 없는 고열이 일어나고 또 알 수 없이 시름시름 아프게 되고 또 이상한 사람이 아닌 그런 이상한 어른들을 보게 되고 그리고 제가 다세대 주택에 살았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그때 당시에는 그런 분이 살지가 않았던 걸로 기억을 해요, 저는. 근데 그때 당시에 그 할아버지라고 해야 되나요? 아, 네. 제 친구 집이 아래쪽에 있었고요. 골목 아래쪽에. 그쪽에 그 할아버지 집에 새들어 사시는 할아버지라고 해야 되나?
근데 그분이 되게 친절했다라는 기억이 있는데 근데 그분이 현존하는 분이 아니었던 거예요. 어이구야, 예. 근데 저만 그분을 기억하는 분이고 제 기억에는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왜 우리 책장 있죠? 예. 거기 안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관처럼 흰 천을 덮어서 이렇게 나오는 그런 광경을 그때부터 봤던 그런 이상한 그런 기억들이 계속 나서 그 무속인 할머니를 또 한 번 더 뵙게 되어서 예. 또 한 번 더 부정을 치게 되고 예. 했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뭔가 사람이 아닌 것들을 보시는데 또 어릴 때 봤던 것 중에 기억에 남는 그런 사람이 아닌 게 있었나요? 사실 네. 지금 말씀 다 못 드려서 그런데 좀 굉장히 잔잔한 것들이 많거든요. 잔잔한 것도 괜찮아요. 여러 가지 들려주셔도 돼요, 편하게. 제가 또 천도세를 했었거든요. 왜요? 저희 아버지가 예. 이제 제가 너무 방황을 하다 보니까 어디 물어보러 무속인 분한테 갔는데 저한테 뭐가 씌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다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상황 때 네. 딱 정신 차리고 판별을 하고 딱 해야 되는데 계속 남의 말을 듣게 되죠. 어쩔 수 없이. 네. 그래서 그렇게 구판이 일단 벌어져가지고 저는 몰랐는데 또 새로운 사실을 그 상황에 알게 되었어요. 예. 저에게 언니인지 오빠인지는 모르겠지만 위에도 있었고 아래도 있었다라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되고 저희 아버지는 끝까지 아니라고 부정을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근데 결국에는 인정을 하셨어요. 하셨는데 저보고 그 저고리를 안고 있으라고 하시고 또 그 무속인 분이 저한테 다그치시더라고요. 여기서 이 구판에서 맛있는 거 먹고 너 좋은 데로 가 이러면서 막 혼을 내시더라고요. 왜 저한테 그러시냐고 하면서 제가 눈에서 또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이거 저한테 혼내시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왜 제가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 너한테 하는 거 아니다. 네 동생한테 한 거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는 못 태어났는데 제가 태어나서 너무 태아령들이 질투하고 원한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제가 잘 풀리지 않게 좀 앞을 계속 막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그 태아령 보내는 그 위령굿도 하고 또 저보고 대나무를 잡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잡았는데 눈을 감고 있으라고 하셔가지고 굿당에 제단을 차려 놓잖아요. 그 제사상을. 근데 저한테 스님이 여자 비구니 스님이었는데 향을 이렇게 막 피워주고 계셨어요. 근데 노란 도포 입은 분이 후다다닥 저를 돌아서 이렇게 탁 뛰어나가는 게 저는 보였었거든요. 예? 네, 근데 그게 무슨 신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왜 후다닥 갈까? 그거는 모르겠는데 저보고 선무당보다 낫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선무당보다는 네가 낫다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그때 그게 산신 쪽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네, 그러면서 저한테 아무튼 그 신을 받고 네가 그보다 낫다 뭐 이렇게 얘기가 끝나서 제가 그날 정리가 되고 다른 곳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었는데 일단 그날은 또 제가 자게 되었어요. 근데 북치고 뭐 장구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굿당 가면. 근데 그 상황에 이불보다 더 큰 부적을 저한테 덮어주시더라고요. 자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네. 근데 그 북치고 장구치는 소리가 아무것도 안 들리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들리고 그냥 잠을 잘 자고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잠자기 전에 이거 순서를 제가 하나 빠뜨렸는데 잠자기 전에 저보고 빙굿을 한다고 저한테 삼지창을 막 드셨거든요. 근데 저가 막 욕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무속인 분한테.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욕을 하면서 아프다고 뜨겁다고 하면서 막 계속 제가 그렇게 욕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막 욕을 하더니 갑자기 저도 모르게 이게 제 정신인데 말은 자꾸 제 말이 아니게 나가는 거예요. 네, 그게 다 너무 느껴지고. 네, 맞아요. 정신은 제 정신인데 말이 자꾸 제 말이 아니고 뜨겁다고 화가 자꾸 나가지고 얘기를 하고 저희 할머니는 어른한테 그렇게 말하니까 막 제재를 하려고 하니까 무속인 분들이 두라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얼른 나가라고 하면서 제 입안에 명태를 집어넣으셔가지고 하시더니 제가 피를 막 쏟아내고 어? 그렇게 일단락이 되어서 잠을 자고 이렇게 상황이 넘어갔어요. 심각했네. 네. 명태 그걸로 찔려갖고 피가 난 거예요? 아니면 다르게? 찔리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피가 나와요? 입에서 막? 네, 그렇더라고요. 이게 어이구야. 저도 너무 놀래가지고 그때 아무튼 그랬었는데 자고 일어난 것도 아무 소리가 안 들린 것도 너무 이상했었는데 본인들은 구슬 막 하고 계신데 저보고는 그냥 바람 좀 쐬고 와도 된다 하셔가지고 그 땅 입구 쪽을 설렁설렁 걸어갔는데 사람이 아닌 게 또 보이는 거예요. 그게 장발의 남자가 소위 우리 60년대, 70년대 어르신들, 청년들 왜 장발 해가지고 단발머리도 아닌 것이 약간 바가지 머리 같은? 알죠. 네, 그런 머리로 다리를 쩔뚝쩔뚝거리면서 걸어오시는 거예요, 남자분이. 그래서 제가 아무리 봐도 저건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느낌이 쎄해가지고 들어갔어요. 전 여러 차례를 봤으니까 이건 사람 아니다 싶어가지고 가서 말을 했어요. 무속인 분한테. 저 밖에서 뭘 봤는데 조금 무섭다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뭘 봤는데 하면서 되게 흥미진진하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장발이고 단발머리인데 남자분인 것 같은데 다리를 쩔뚝쩔뚝 거리신다. 봤을 때 나이는 한 20대 중반, 28 이 정도 돼 보인다. 얘기를 했어요. 했더니 저희 고모 할머니도 같이 함께 하고 계셨거든요. 네. 고모 할머니 시동생인 것 같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젊은 나이 객사하셨다 하더라고요. 예. 원래 구슬하면 왜 가족들이 온다고 하잖아요. 그냥 온갖 귀신들이 오죠. 네, 네. 네. 그래서 그 중에 한 명을 제가 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보고 또 저는 입구에서 들어가지 못하고 또 부정을 치는 칼을 던지고 하는 그 굿을 또 행하게 되었어요. 보지 않았으면 편했을 것을 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또 그것을 진행하고 집으로 가지 못하고 저는 고모 할머니 댁인 저기 경북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어서 저는 한 달 정도를 집과 멀리 지내게 되다가 돌아오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네. 송이 엄마님도 아시겠지만 이런 일들을 일반적인 어린아이들이 겪는 일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겪을 일이 없어요, 사실. 네. 근데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제가 그 칠성줄이라고 네. 신기라고 하죠. 네. 그게 굉장히 강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에피소드도 좀 있는데 요거는 번외로 저희 할아버지 쪽 이야기라서 빙의된 걸 제가 여러 차례 봤던 썰이 있기는 한데 그것도 제가 직접 봤고 저희 어머니도 약간 이게 그런 아예 없는 집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제가 통계를 내보고 있거든요. 근데 절대 아무것도 뭐 그런 분들이 없는 조상분들까지 네. 전부 다 그런 분들이 없는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는 진짜 죽었다 살아났을 때. 맞아요. 진짜 죽음에서 살아났을 때나 간혹 있지. 대부분은 아닌 것 같긴 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어릴 때 할머님을 네. 만나고 나서부터 좀 더 많이 보인다고 했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제 조상님들 손이 가시손이라는 말도 있듯이 그러고 나면 또 열병 앓고 나면 또 이렇게 많이 보이는 현상들이 있긴 한 것 같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리고 또 요건 되게 짧은 건데 저희 큰이모님이 돌아가시고 네. 장례식장에서 보게 된 영가인데요. 오. 제가 첫 번째 상복을 딱 입고 그냥 밖에 바람 쐬러 다른 사촌과 함께 나왔었어요. 근데 밖에 나왔는데 저는 막 이야기를 하는데 옆에 얼굴이랑 몸이 다 파란 거예요. 주차장 뒤쪽에서 아저씨가 막 걸어오는데 공사장에서 막 일하고 온 것 같은 그런 아저씨가 아무리 봐도 장례식장 오는 행색은 아닌데 공사판에서 현장에서 입고 있는 그런 옷을 입고 오는 아저씨가 파란 빛을 뿜으면서 막 걸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저거 사람 맞아? 하면서 계속 이렇게 쳐다보니까 사촌도 이제 제가 영안이 있다는 걸 알다 보니 무서워가지고 보인다 계속 그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진짜인지 아닌지 제가 그냥 무서우니까 저렇게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상하다 싶어 따라갔어요. 따라갔는데 없는 거예요. 들어갔는데 장식장 입구에 들어갔으면 제가 바로 쫓아갔는데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 사라지려면 영안실 쪽으로 내려가는 길밖에 없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또 지하로 영안실이 지하라 가지고 그쪽으로 쳐다봤는데 사람이 내려간 흔적이 전혀 없고 발자국 소리조차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때 저는 저거 사람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한번 들었던 그런 적이 있었던 썰이었습니다. 그러면 저 궁금한 게 귀신이라는 존재를 확실하게 인지도 했고 네. 이제 알고 보고 듣고 느끼는데 네. 왜 귀신이라는 걸 알면서 따라가시거나 확인하시는 행동을 계속 하셨나요? 그것도 궁금하긴 하거든요. 확신이 없었어요, 정확하게. 저게 그러니까 사람이길 바라는 마음에 쫓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내심은 근데 저런 사람이 있을 리는 없는데 설마? 내가 지금 설마 진짜? 왜냐면 그때 당시는 제가 23살이었는데 전 영안이 닫혔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런 걸 보다 보니 사람이겠지 라는 생각이, 근데 사실 아직까지도 다치진 않은 것 같더라고요. 이게 네. 한번 열린 분들이 쉽게 다치진 않는 것 같아요. 그게 그냥 어느 때는 안 보였던 기간이 있는 것이고 또 다시 보이는 기간이 분명히 발생은 하더라고요. 네, 그렇더라고요. 아이고, 참 오늘 송이 엄마님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들려주시면서 이게 참, 그러니까 이런 얘기하는 게 부끄럽기도 하고 아직까지는. 맞아요. 그죠? 네, 여러 가지 감정들이 많이 드실 텐데 앞으로 아직 못 해주신 이야기들이 더 많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편하게 옴니버스 형식이어도 되니까 정리해서 이야기 들려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번엔 잘 해보겠습니다. 아닙니다. 너무 이야기 잘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께도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자면 시들문은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 자체가 가장 큰 반응이 나옵니다. 이야기를 할 때 내가 여기서 더 많은 분들이 좋게 봐주시기 위해서 열심히 해야지 라기보다는 그냥 있는 그대로 내 경험담을 편안하게 이야기하신 분들이 반응이 훨씬 더 좋은 걸 많이 목격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송이 엄마님께서 오늘 해주신 이야기들이 보통 이야기가 아니었는데 그래도 용기 내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으니까 앞으로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 많이 들려주실 수 있도록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송이 엄마님께서 시들무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빨리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송이 엄마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오늘도 시간 내시기가 굉장히 어려우셨을 것 같은데 또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가족분들과 항상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돌비님도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송이 엄마님께서 준비하신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가 될까요? 이게 무속인에 관련한 이야기고요. 네. 약간 기하면서 빙의도 약간 섞여있는 이야기거든요. 간단하게 얘기 드리면 제가 무속인 남자친구라고 해야 할지를 모르겠는데 아무튼 잠깐 이렇게 엮여서 만났던 그런 남자친구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남자친구가 이제 남사친이라는 사람들도 있는 거니까 네. 그냥 연인이었다라는 거죠, 잠시. 네, 그렇죠. 맞던. 이제 무당 남자친구를 만났을 때 겪었던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 거고요. 지금 또 준비해주신 이야기 바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이게 2016년도쯤 있었던 일이고요. 여기 등장하시는 분들은 무속인 어머니, 그러니까 그 무당 남자친구 어머니도 무당이시고요. 아빠가 계시고 무당 남자친구, 그 남자친구의 동생, 저 이렇게 등장을 하고, 제가 이제 그 남자친구랑 접하게 된 계기는 제가 그 당시 첫 가게를 오픈을 했는데 너무 이제 처음이고 어떻게 해야 되는 요령도 없이 오픈을 하다 보니 장사에 스트레스가 너무 심했던 터라 인터넷 전화 운세라는 거를 인터넷 검색으로 알게 되어서 사이트로 검색을 하고 보던 중에 그 무속인들 사진이 이렇게 딱 옆에 있더라고요. 사실 그때는 조금 어린 나이기도 하고 신력 이런 걸 따진 게 아니라 사실 봤는데 그날따라 문득 그 사람이 사진이 너무 눈에 확 들어와가지고
잘생겼더라고요, 그 무속인이. 아, 뭐 무당이 잘생길 수도 있죠. 네. 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한번 자연스럽게 연락을 하게 됐는데 처음에 한 30% 정도는 점사가 맞는 듯 했어요. 그 뒤로는 나머지 70%는 조금 그랬었는데 나머지 그 뒤로는 본인의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무슨 친구처럼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자기 번호와 제 번호를 교환을 하게 됐어요. 원래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그렇게 번호를 주고받게 돼서 이렇게 연결고리가 생기게 돼서 전화를 2, 3주 동안 이렇게 전화로 거리가 멀어서 통화 데이트를 쭉 이어왔었어요. 그동안의 내용을 지금부터 얘기를 드릴 건데 2, 3주 동안 통화를 하는데 계속적으로 본인이 무속에 입문하게 된 계기와 그런 시련들을 계속 되풀이적으로 하고 반복을 하는데 저는 그걸 계속 다 들어주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면서 본인은 아직 받을 때가 안 됐는데 어쩔 수 없이 어머니의 강요로 의해서 계속 받았고 아침에 옥수라는 것을 그 신들에게 올리는데 그거 하는 게 너무 힘들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이런 얘기는 또 듣기 힘든 건데. 예. 이제 그렇게 하소연을 막 한참을 한 일주일가량 했었을 거예요. 그렇게 지났는데 무속인 어머니가 연락이 저는 모르는 번호로 왔는데 받았죠. 장사를 하는 사람이다 보니 받았는데 무속인 어머니가 연락이 오셔가지고 나 걔 땡땡 그 애 엄마다 이래가지고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이렇게 인사를 드렸더니, 그래, 어떻게 연락은 잘하고 있니? 그래서, 네, 잘하고 있습니다. 이랬더니, 그래, 오빠가 많이 지금 뭐 처음이고 해서 마음을 못 잡고 힘들어 하니, 네가 좀 많이 붙잡아줘라. 국도도 주고, 달래주고, 그렇게 좀 해줘라. 라고 하시길래, 네, 알겠습니다. 잘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인사를 마무리 짓고 연락을 종료를 했고 그러던 와중에 또 그 다음 주가 돼서 계속 이야기를 주고받는데 무속인들은 각각 그게 다르잖아요. 하는 본인이 전문적인 분야가. 맞죠. 네. 근데 이분들은 제가 처음 들었는데 무불통신이라고 구술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 같았어요. 대수대명을 그거를 전문으로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한테 한 날은 일을 끝내고 와서 저한테 얘기하기를 너 대수대명 들어봤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나 처음 들어본다. 그게 뭐야? 이랬더니 그거 다른 사람의 목숨을 빌려와서 그 죽어가는 사람 목숨 연장시켜주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소름이 확 돋아가지고 그러면 그거 안 된다고 내가 비슷한 얘기를 들은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당연히 그거 함부로 하면 안 되지. 근데 우리 엄마는 그렇게 안 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야? 우리는 닭 잡아서 하지. 닭 필요해. 이러는 거예요. 근데 나한테 이 얘기를 해주는 이유가 갑자기 뭔가 싶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얘기를 해주는 이유가 뭐야? 이랬더니 아니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되게 뜬금없었고 너무 황당스러웠어요. 이 얘기가. 그래서 그래 알겠어. 오늘 고생했네 하고 이렇게 그날은 그렇게 끝났었어요. 그러고 이제 한참 또 주저리 한 주를 이렇게 떠들고 자연스럽게 지나고 3주차쯤 되니까 저희가 한번 만나기로 이야기가 돼서 네. 네, 드디어 만나게 됐는데 어머니께서 만나기로 했는데 장소와 그 시간과 그 뭐를 타고 가야 되고 뭐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이런 육하 원칙을 다 정해주시더라고요. 오, 예. 먼저 그 전날에 가서 그 기운을 봐야 된다 하시면서 그리고 제가 도착했을 때 만나서 좀 둘이서 이렇게 데이트를 좀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집으로 방문을 했어요. 그 어머니가 좋아하는 브랜드가 있다고 해서 그 캐릭터가 있는데 그거를 사가지고 이렇게 방문을 했는데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예. 근데 그 남자친구가 없을 때 잠깐 자리를 비웠을 때 저한테 갑자기 질문은 정확하게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너 뭐 있었지?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너무 속으로 놀란 거예요. 정말 맞는 말이어가지고. 예. 네, 너무 정확한 말을 딱 찌르셔가지고 근데 저는 아닌데요? 이렇게 했어요. 그게 좀 그분 앞에서 인정하면 조금 실례인 말이었어가지고 아니에요 이렇게 했는데
아니긴 뭐가 아니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남자친구가 오게 되면서 그 얘기는 자연스럽게 어머니가 모른 척 덮어주시더라고요. 그러시고 인사를 하고 저희는 또 다시 데이트를 하러 나가고 그러고 나서 또 한 두세 번 이렇게 만나게 되었는데 예. 남자친구가 갑자기 어느 날 저한테 이별을 통보를 하더라고요. 헤어지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갑자기? 예? 네, 갑자기 뜬금없이. 약간 엄마 때문에 너를 만났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저는 되게 당황스러워가지고 나 만나서 좀 얘기 좀 하자. 나 지금 가겠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거기가 제가 가까이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말투 보시면 아시다시피 저는 경상도고 그쪽은 지역을 말해도 괜찮을 것 큰 같아서 지역만 말씀하시면요. 서울 서울. 네. 그쪽이라서 네. 뭐 제가 또 불이 나게 쫓아갔는데 그 남자친구가 나온 게 아니라 그 무속인 어머니 그리고 어머니 지인이 이렇게 나오셨더라고요. 근데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오빠가 지금 보고 싶지 않다고 얘기를 하더라. 오늘은 그냥 이따가 여기 내 지인 집에서 좀 지내다가 내려가는 게 어떻겠냐 얘기를 하시기에 아니 그건 아닌 것 같다. 저희가 저희 일인데 직접 얘기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좀 나쁘기 때문에 어머니가 갑자기 튀어나온 것도 저는 제가 무슨 뭔가 그렇잖아요. 기분이 뭔가 이 사람들 왜 갑자기 이런 식으로 어머니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마마보이도 아니고 이렇게 되지? 싶어서 기분이 너무 나빠가지고 끝까지 밀어붙이니 그러면 엄마가 전화해 줄 테니까 만나봐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오라고 하니까 나오더라고요. 나와서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뭐 싫다 미안하다 하면서 전화상으로 얘기할 때는 엄청 막 못됐게 얘기했었는데 막상 보니까 또 그렇게 못됐게는 이야기를 못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어머니가 너네 이야기 다 끝났냐? 이래서 네 뭐 어느 정도 끝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그러면 걔 데리고 올라와라. 이렇게 해서 제가 올라가게 됐어요. 그 신당으로 갔는데 갑자기 술판을 깔아주시더라고요. 신당을 등지고 저를 앉히고 술상을 이렇게 쫙 깔아주셔가지고 저를 계속 먹이시는데 제가 결국은 만취를 했어요. 네. 그래서 저보고 뭐 상황을 있으면 얘기를 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죠. 당연히 지금 저를 가지고 노는 것도 아니고 이 상황 자체가 저는 너무 이해가 안 됩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이게 제가 먼저 만나자 한 것도 아니고 제가 그리고 또 뭐 한두 시간 거리에서 온 것도 아닌데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설명이 납득이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드렸죠. 그랬더니 저한테 막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어디서 네가 어디라고 여기를 와가지고 지금 그렇게 큰 소리를 지르냐고 저보고 막 약간 저한테 잡기라는 식으로 그래가지고 그 남자친구분은 옆에서 한술 더 떠가지고 쟤 지금 허주지?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듣기 싫어. 예. 네, 그래가지고. 근데 제가 그렇게 호통치는데도 까딱하지 않고 제가 계속 그렇게 막 제 할 말이 100권 있었어요. 근데 예. 제 생각에도 어쩌면 제가 그때 저는 원래 좀 보고 타는 사람이다 보니 진짜 그랬을 수도 있겠다라는 느낌이 들기는 했었거든요. 왜냐면 거기를 갔을 때 거기가 관악산 쪽이어서 네. 네, 그래서 거기가 집이 바로 산맥을 끼고 있는 네. 집이었어요. 산자락이 바로 뒤가 보였는데 거기 산신각이 또 바로 보였기 때문에 제가 그쪽을 보면 하얀 갓을 쓴 할머니라고 하잖아요. 왜 우리 굿당에서 보면 그 산신 할머니라고 하잖아요. 그 형상이 계속 보였었거든요. 들어갈 때. 그래서 나올 때도 그게 보였었거든요, 제가. 그랬는데 아무튼 그 느낌을 계속 받아서 저도 혹시나 제가 그렇게 조금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막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혼이 나고 그분이 빨리 나가라고 막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죄송하다. 그때는 이제 제정신으로 돌아왔던 것 같아요. 죄송하다 하면서 어머니한테 하고 나오면서 그 아버님은 되게 인자하셨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죄송합니다. 뭐 이게 마지막이겠다 하면서 저를 이제 딸처럼 해주셨어서 제가 한번 안아드리고 이렇게 내려오는데 그 남자친구가 데려다 주고 저는 바로 가지를 못해서 하루를 머물고 그 다음날 그 사람 옥수 뜨라고 제가 모닝콜을 하고 옥수 뜨고 저한테 다시 와가지고
저를 이제 고속버스 터미널로 데려다 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했는데 태워주고 되게 이상했던 거는 바로 전화가 왔어요. 그 무당 엄마가. 네. 근데 저한테 전화 와서 쌍욕을 치시더라고요. 이것들이 장난하냐고, 너네들 만나지 말라고 했는데 왜 만나냐면서 막 욕을 하면서. 근데 더 웃긴 거는 저를 고속버스 터미널에 태워줬으면 관악산에서 강남까지는 되게 거리가 먼데 네. 저를 태워주고 한 3분 만에 바로 그 엄마가 전화를 받으시더라고요. 너무 놀랬죠, 저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멍하고 계속 있었어요. 내려가는 길에 또 너무 당황스러워 다시 전화를 했는데 막 욕을 하면서 또 전화를 끊더라고요. 그러고 계속 내려와서도 가게에서 일을 하는데 한참 집중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분하고 좀 뭔가 약속을 했던 게 본의 아닌 게 있었어요. 그 무속인 엄마가 저한테 14K 반지를 주셨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본인이 만자 반지라고 만자 반지 갖고 싶다 이렇게 하셨던 게 있어가지고 그거를 제가 기회가 되면 해드리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거를 해가지고 제가 그때 전에 있었던 커플링이랑 해가지고 이렇게 녹여서 해드리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작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거든요. 아이고, 예. 근데 하필 그게 이제 나온 거예요. 제가 근데 그걸 들고 있자니 기분도 좀 그렇고 해서 보내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아깝고 후회되고 그냥 제가 그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싶은데 보냈는데 연락이 한 번이 없더라고요, 그분이. 네. 그래서 너무 열받아가지고 전화를 했는데 저한테 답변을 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저한테 그런 말을 했었어요. 제가 그때 처음 돌비님한테 제보할 때 정말 기구해서 시청자분들에게 여쭤보고 싶다라고 얘기를 들은 적이 있잖아요. 제가 이분을 만나기 이전에는 그 신줄이 조금 세서 받아야 된다 반이었고 안 받아도 된다 반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 엄마를 만났는데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 신을 오빠한테 주면 되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조금 약간 식구 얘기긴 한데 이게 그 자기를 조금 하게 되면 넘어가게 된다 뭐 그런 속설이 이쪽에 예,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그런 거를 다 이게 따지시고 만날 때마다 여기를 가라 저기를 가라 저한테 그렇게 해서 신을 달라고 하셨던 건 아니었나 라는 생각도 너무 들더라고요. 그 후에 제가 사주를 봤을 때 저한테는 너는 신병이 있으나 받을 정도는 아니다. 하지만 넌 예언, 예지 이런 게 너무 강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너는 그 조상님들을 천도하는 거를 이렇게 해줘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지금은 100이면 100 그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게 미스테리로 남아있는 여기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좀 몇 가지 네.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그때 당시 성희 엄마님께서의 그런 그 심리나 아니면 상황이 굉장히 네. 외롭고 좀 힘든 때였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랬죠. 그렇지 않으면 애초에 뭐 무당을 찾을 일도 없었을 것이고 네. 뭐 굳이 점사 안 보거든요. 삶이 좀 편안하면. 그렇죠. 네. 근데 그 상황에 또 게다가 그 남성분이 잘생겼어. 그죠? 네, 맞아요. 그래서 좀 잘 그쪽으로 이어질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생각보다 성희 엄마님께서 또 많이 좋아하신 것 같아요. 보니까. 그때는 좀 어리기도 했고 그쵸. 그랬죠.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누구보다 더 잘 알거든요. 네. 상대방은. 근데 저는 궁금한 게 그 네. 무당 어머니께서 진짜 그분의 엄마가 맞긴 해요? 아, 그 질문 되게 전국을 찌르셨는데 예. 계모세요. 아, 새어머니시고. 어쩐지. 네. 말이 안 돼요. 왜냐면 그 무당분들 만약 우리 어머니야 이렇게 얘기해도 네. 친어머니야 아니면 신어머니야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계모신데 신어머니세요. 계모인데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냥 느낌상이지만 송이 엄마님의 그런 뭐 영적 기운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능력이라든지 이런 걸 뺏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보니까 그 목적으로 만나자고 했을 것이고 그거 말고는 없었을 것 같아요. 뭐 사랑을 한다던가 이런 건 보이지 않네요. 느낌이. 네. 예, 그러니까 이야기로만 들어봤을 때는 그렇고 그냥 그 당시 송이 엄마님은 단순히 그냥 사랑에 눈이 먼 사람인 거예요. 그냥 단순히. 그렇기 때문에 그 먼 거리를 헤어지자는 그 말 한마디에 달려가셨던 것만 보더라도 저는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맞아요. 근데 사실
오늘 이 얘기를 하면서 네. 그쪽 분들도 그런 계통을 일을 하다 보니 방송을 혹시나 들으면 본인 이야기인 줄 아실까봐 조금 걱정은 되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걱정하신 부분은 알겠는데 송현마님이 잘못하신 건 없잖아요. 그렇긴 네, 하죠. 뭐 양밥을 모르겠어요. 사실 대부분의 저희 방송에서 양밥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저주술에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나오니까 무속인 분들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괜히 저 사람들한테는 함부로 하면 안 될 것 같아. 찝찝해. 좀 이런 그게 있는데 무속인 무당이기 전에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제대로 된 무당일 리 없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송현마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또 어려운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아까 중간에 엄마 제 허주 맞는 것 같지? 했을 때 막 그런 대화를 들으면 제가 듣기 싫어요 이랬거든요. 아까 저도 모르게. 그게 왜 그러냐면 공과사가 구분이 안 되는 그런 쪽의 사람들이 많아요. 무당 분들 중에서. 그냥 모든 일에 다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대화하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게 잘못됐다라기보다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진짜 무당분들은 저렇진 않을 것 같아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또 저런 얘기 하는 거 보니까 그쪽 그 무당 세계를 너무 심취해 있거나 좀 그쪽으로만 세상을 바라보거나 이런 사람인 것 같아서 느낌상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 그리고 딱 봐도 실제 어머니가 아닌 것 같았어요. 왜냐면 진짜 무속의 길을 가고 있고 친어머님은 절대 저렇게 안 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렸는데 역시나 피로 맺어진 보자관계는 아니었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여라도 내가 영적 능력이 좀 있다, 실제로 귀신도 보고 어떤 예지한 것도 굉장히 많이 맞았던 분들이라면 이런 쪽을 더 조심해야 된다라는 걸 다시 한번 알 수 있었던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